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전국을 돌며 민생 탐방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제주를 찾았습니다. 황 대표는 쓰레기 매립장과 스타트업 협회 등을 연이어 방문했는데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속도를 강조했고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첫 일정은 봉계동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최근 제주 지역 압축 쓰레기가 필리핀으로 반출돼 국격이 손상됐다며 쓰레기 문제 처리에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저희 당도 여기뿐만 아니라 쓰레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은 이런 곳들도 잘 챙겨서 국민들의 민생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주 지역 청년 창업가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제주의 보배라며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마음 놓고 도전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 대표는 제2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서둘러야 한다며 속도를 강조했고 국회에 계류 중인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제2공항을 만드는 문제는 결정이 됐는데 어떻게 가급적 신속하게 지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 동문 재래시장 탐방 중에는 상인들과 악수를 나누는 황 대표에 일부 주민들이 야유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생쇼라고 앉아있네. 자, 저쪽 이쪽으로 하세요. 황교안 씨 생쇼하지 마세요. 제주 일정을 마무리한 황 대표는 호남 지역으로 이동해 민생 탐방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농업용수의 지하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농업용수 개발량은 하루 95만 톤으로 이 가운데 지하수가 전체 95.2%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11%보다 9배 가까이 높은 것입니다. 지하수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요금이 가정용의 0.3% 수준에 그쳐 저수지 이용을 기피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범죄나 사고 발생을 줄이는 환경 디자인을 셉테드라고 하는데요. 제주에도 5개 마을에 셉테드가 도입이 됐는데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취지를 무색해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소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셉테드를 도입한 제주시 3도 이동 방삭길. 비상 상황 때 몸을 피할 수 있는 지킴이 집 안내 표시를 따라 걸어봤습니다. 바닥에는 SOS라고 표시돼 있지만 정작 어느 집인지 안내판을 찾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지킴이 집을 찾아봤습니다. 지킴이 집이라고 표시돼 있지만 집주인은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지킴이 집으로 되어 있던데. 나도 몰라요. 그 전에 해놓은 건데 난 좀 알 수 없어. 아, 따로 뭐 교육받거나 그런 거는 왜? 전혀 없어요? 없어요. 비상벨 위치 등을 알려주는 안심지도는 이미 떨어진 지 오래. 위험한 상황에 누를 수 있도록 비상벨이 설치됐는데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연결됐나요? 가까운 지구대와 연결된 비상벨을 2차례나 눌러봤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셉테드가 도입된 일도동의 골목길에도 사정은 마찬가지. 비상벨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가 있지만 방향도 거리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안심골목 혹시 들어본 건 없으세요? 들어보고 나게 처음 뵀는데. 보시면 어디로 가야 비상벨 누를 수 있는지 좀 아시겠어요? 잘 몰라. 제주도는 2014년부터 15억 원을 들여 도내 5개 마을 총 6km 구간에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셉테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검 인력이 부족한 데다 정비 예산도 확보하기 쉽지 않아 사실상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2회 이상 저희가 현장을 둘러보고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사업이 이제 책정이 되면 그 사업비를 통해서 시스템화 시켜서 유지 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고나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셉테드가 관리 부실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지역의 생활 안전과 범죄 등급이 4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화재나 교통사고 등 7개 항목의 지역 안전지수를 분석한 결과 제주는 생활 안전과 범죄 분야에서
4년 연속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습니다. 행안부는 제주 지역 안전사고 발생률이 전국 평균의 1.6배에 달하고 특히 추락 사고가 많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에 설치된 CCTV가 크게 늘면서 5대 범죄 검거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CCTV는 6,400여 대로 7년 전 600여 대보다 10배 이상 급증했는데 같은 기간 절도나 폭력 등 5대 범죄 검거율은 56%에서 80%로 늘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제주 곳곳에는 감귤꽃이 한창이죠. 감귤나무마다 눈처럼 하얀 꽃들이 앞다퉈 피어나 보는 이들을 설레게 하는데요. 오늘은 달콤한 감귤꽃 향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양윤택 기자가 영상에 담아왔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 문화제가 오늘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추모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 새로운 노무현이란 주제로 시민들이 함께하는 문화제로 꾸며졌으며 추모식과 문화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 4.3 진상조사보고서 기획단장을 역임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여정부의 균형 발전 등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주 지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제거한 고사목은 8만 그루로 지난해보다 38% 줄었습니다. 산림청은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나무 배기와 예방주사를 놓는 등 방제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주 복합체육관 지붕 보수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7억 7천만 원을 들여 지난해 태풍으로 파손된 제주 복합체육관 보수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석 달가량 소요될 예정인데 공사 기간이 태풍 시기와 맞물릴 수도 있어 피해도 우려됩니다. 제주 복합체육관은 2014년 36억 원을 들여 준공됐는데 지금까지 강풍 피해가 3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여름에 주로 유행하는 수족구병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도내 병원을 찾은 수족구병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6.3명으로 3주 만에 3배로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수족구병이 본격적으로 유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손 씻기 등 위생관리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폭염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온열 질환에 대한 응급실 감시 체계를 강화합니다. 제주도는 내일부터 9월까지 도내 6개 응급의료기관을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온열 질환 발생 현황과 원인을 모니터링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